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그 항암제 부작용 중 손발 저림 증상하고 심장 독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백혈구 감소증하고 부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항암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항암제 부작용 세 번째는 바로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가장 걱정하고 환자들 스스로가 걱정하는 게 백혈구 감소증인데요. 그 이유는 이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골수가 억제가 됩니다. 골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헤모글로빈 같은 혈액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보통 환자들 보고 그 혹시라도 열이 나면 응급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혹시나 항암제로 인해서 백혈구가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남으로 인해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증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은 항암 치료를 중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병원에 바로 응급실이라든지 입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항암 치료 중에 백혈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익혀 먹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치료받고 나서 일주일 때부터 백혈구가 감소하는데 그 시기부터는 가급적이면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날걸로 먹었을 때 혹시라도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고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그 음식은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인 외부 활동을 줄이고 외부 활동을 만약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흡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도 감기를 통한 폐렴이고 폐렴을 통한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제재하는 게 좋고 만약 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인데 단백질 섭취하고 비타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면역의 가장 기본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했을 때 백혈구도 잘 생성하게 되고 비타민C가 충분했을 때 백혈구 내의 탐식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음식은 익혀 먹는다. 두 번째는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만약 활동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섭취를 늘린다. 항암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부작용 네 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부종은 우리 몸이 붓는다는 건데 그거는 그 수분보다도 들어오는 수분보다도 나가는 이제 체액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이유는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혈관, 말초혈관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 생각할 때 체중이 늘어난다. 오히려 몸이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부종 자체가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라든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항암제를 맞고 나서 몸에 부종이 생겼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몇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여부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라든지 혈뇨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신장 기능을 치료를 하고 항암제를 계속 투여를 받아야지 만약 그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신장에 손상이 와서 심부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종이 오는 말초혈관의 손상인데 그거는 이제 말초혈관, 손발이 붓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빠지는데 이게 계속 남게 되면은 결국은 혈관 내 혈전이라든지 혈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 축적되는 것보다는 빠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검사 방법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글루타치온 주사제를 통해서 항암제의 독소를 빼주는 게 있고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종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결핍인데요. 사실 특히 단백질 결핍이라든지 그 칼로리가 부족해서 많이 몸이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점 역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종, 우리가 부종은 이제 다른 항암제 부작용 중에서 사실은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증상이 다른 부작용에 비해서 덜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면은 다른 부작용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종 내면에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신장의 손상이라든지 말초 혈관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결핍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항암 치료 중에 부종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작용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항암제를 맞으니까 항암제를 복용하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다 예견되는 거고 실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한다면은 부작용이 온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항암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항암 치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암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청환이었습니다.